탄핵 심판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번 이제 막전막후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 앞에 있는 국민의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쓰셨더라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게 뭐 상상하기 별로 유쾌한 장면은 아닌데,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좋을 것 같죠.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망한다. 망한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건 불가능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일으키고 내란을 해서 파면됐는데 그 대선에서 어떻게 그 정당이 집권을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선거는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있죠. 또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있죠. 또 뭐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된다. 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상상하기 싫은 장면들이 막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의 그 한국 사회에서 정당으로서 발을 붙이고 존립이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망한다.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전패, 2028년 총선 100석 이하로 찌그러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정권 못 잡는 거고 아마 거의 정당 해산 가까이 할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제발 헌법재판소요. 제발 좀 파면을 시켜달라고 국민의힘에서 민원을 해야 될 거다. 이게 이제 전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넘어갔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이게, 파면되면 정권이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셈법이에요. 네. 거기서 꽤 멋지게 졌죠. 왜냐하면 보수 세력 안에도, 뭐, 유승민, 뭐, 안철수 이런 분들, 또 그때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절반은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안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네. 그 재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몰빵을 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이 져요.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한번 회복이라도 하려면 이번에 깔끔하게 지고 그게 낫지. 여기서 무슨 어떻게 기각해서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더 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저는 국민의힘으로서 끝장나는 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오히려 파면이 안 될 경우로 삼으셨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기 딱 이게 적어놓은 게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귀한 국민이 당을 해체시켜버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활약을 한다? 네. 대선 작살 나는 거죠. 네. 근데 탄핵이 됐는데 구속이 됐다. 윤 대통령이. 그래도 대선은 작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최악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이미 최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최악인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벗어나거나 좀 합리성을 찾지 못하면, 그게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죽거나 저때 죽거나 얼어 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선착을 선택할 여력조차도 없다. 네. 그걸 정확하게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까 송한영 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 당장 지지만 망하지만 차기를 위해서는 어떤 씨앗은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앗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세 전환할 거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이 제일 빨리 전환할 거다. 그래요? 홍준표 시장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그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는, 그래서 그쪽에 한 보따리 있는 그 주머니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큰 변수가 지방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세울 거냐, 지더라도 누구를 세울 거냐, 대선에서 어떻게 지방선거를 위한 이게 종잣돈을 마련해낼 거냐. 네.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모두를 다 제끼면서 한동훈을 거의 압도적으로 대표로 만든 이유는 다음 선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 역할 분담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윤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거기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도 가져와야 되고 네. 그러면 후보들 간에 결국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돼서 나중에 최종 힘을 합치는 방식으로 색깔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강제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파면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대선에서 깔끔하게 져야 됩니다. 그래서 승복을 또 해야 돼요, 깔끔하게.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를 그나마 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진정으로 그쪽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처럼 2심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했다고 막 사법부 욕이나 하고 네. 이런 태도, 또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이런 태도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사실 여권 후보들이 막 많잖아요. 민주당보다 훨씬 많은데 이분들 중에 사실은 좀 누가 그래도 돼야 그 작은 나중에라도 지금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 씨앗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누가 되면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나마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무슨 토지 허가지 거래 허가 그거 오락가락한 게 아주 데미지가 크고요. 거기다 또 명태균 연루도 크고 그래서 막 쭉쭉 탈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다른 분들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네. 지금 한 자리에서 5% 미만 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있다고 보죠. 저는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나마 어쨌든 김문수 장관은 10% 정도 되죠, 대략. 그래서 지금 후보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선에서 김문수 장관이 당선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먼 훗날이라는 게 정치가 이제 투자를 하는 맛이 있으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쭉 논평을 한 게 있어요. 네. 대충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묘하게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네.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좀 약간 깜짝 놀랐어. 이 사람 봐라. 네. 생각보다 대인배네. 물론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명태균 때문에 본인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가장 나이가 젊은 지금 딱 40살이죠. 근데 지금 오늘 내놓은 논평을 보니까 가장 좀 어른스럽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명태균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런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의 먼 훗날 굉장히 강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씨앗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딱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선거 국면은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은 결정하게 되고. 국정 수행 평가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정권에 대한 평가는 정책을 통해서 저는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헛발질을 해서 아까 다구리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국면으로 딱 들어서면 정치적인 구도의 문제나 어떤 스탠스를 가질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확장성의 문제를 가지고 또 새로운 링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부 후보 임내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실제 링 위에 안 올라갔거든요. 지금 다 몸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링 위에 올라가면 저는 여전히 좀 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준석 등의 거취의 문제들 그 단일화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그런 문제들이 그쪽에서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씨앗인데
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산불 피해도 너무 크고 네. 또 헌법재판소 선고 일정도 안 잡혀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이렇게 이 표정을 밝게 지을 수가 좀 없는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 정치 얘기는 이제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또는 혹시 이제 파면이 안 되고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서 윤석열이 쫓겨나고 뭐 선거를 치른다든가 이제 그것도 역시 조기 대선이겠죠. 이 조기 대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멋지게 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정치인들한테 그 정도 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내다보고 좀 명분을 잃지 않는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잡는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지난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탄핵 심판 선고를 했고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의견들이 좀 재판관들 사이에서 엇갈리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위법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파면까지 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 정도면 온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받아들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뭐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죠. 단심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걸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재판관이 어떻게 했대더라 이렇게 논평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했을 때 제가 마음 한구석에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결정문을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대목 때문에 기각이 됐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지. 네. 아직 그게 송달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계속 임명을 안 했다면 탄핵 소추했으면 이번에 아마 인용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후끈 날아올라가지고 너무 이제 빨리 칼을 뽑아서 이제 목을 뱅강 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로 이제 그 지점을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또 사실 중대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위헌 뭐 경미한 위헌 위법 이게 형용 모순이긴 한데 아무튼 위헌 위법이지만 요거는 뭐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 다 파면을 할 수는 없거든요. 파면 자체가 굉장히 좀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온당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선생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행의 그 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건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힌트를 찾아내려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무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또 중대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대행의 중대성은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쪽에서 유추해 보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하다. 네. 그레이드가 이게 리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리그가 다른 걸 가지고 억지로 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부분적인 데에다 거기다가 내피셜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한덕수 대행은 한덕수 대행으로서 그냥 대행의 역할들을 고정시켜 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했을 경우에 물론 약간의 또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나 강론으로 보면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근거를 한덕수 대행으로 봤을 때 되게 우스운 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사실은요,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요해지는 것이 다른 탄핵권이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재판도 지금 현재 1순위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이세요? 네, 그게 이제 네. 9개 탄핵 소추가 다 이제 기각됐고 이제 하나 남았다 그 얘기인데 그거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올림픽 나갈 때 금메달 하나하고 뭐 은메달 10개 하고 어느 게 더 높이 치죠, 우리가? 금메달 하나를 더 높이 그렇죠. 치니까 순위가 다르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2011년 10월 2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재보궐 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바람에, 그때 박원순 시장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근데 그때 사실은 기초단체 재보궐 선거도 꽤 여러 개 있었어요. 한 10개쯤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기초단체는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다 좋습니다. 한나라당이 거의 다 이겼고 서울시장을 이제 민주당한테 뺏긴 거예요. 그때 당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표였는데 이분이 뭐 이상한 럭비 용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건 노스라이드다. 그 노스라이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비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졌지만 나머지 10개 다 이겼으니까 이건 비긴 거다 했다가 이틀 만에 쫓겨났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튈지 모른다니까요. 럭비 공작. 이제 그 바람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 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뭐 국무총리 뭐 장관들 탄핵소추 이 무게하고 대통령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내란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하고는 이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분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주목해 보는 게 재판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다는 부분이에요. 기각 5명, 그중에서도 4명과 1명이 갈렸고 각하 인용,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러니까 8대 0이 뭐 인용되더라도 8대 0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막 국민의힘에서는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8대 0인 걸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책무가 다릅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듯이 진보 쪽에서 볼 때는 꼴통인 또 재판관이 있고 네. 또 보수 쪽이 볼 때는 오히려 또 꼴통인 재판관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마지노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마지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저는 최소한 거기까지 못 갔을 거라고 지난주에 선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재판관이든 간에 선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의 선은.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을 때와 기각이 됐을 때의 그 다음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 생과 저 생의 지옥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분명히 저는 그 판단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가 다르고 결정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리그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윤석열 저는 8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 0. 네. 해보세요. 예, 국민의힘의 꽤 높은 네. 사람 누구라고 밝히긴 좀 곤란한데 아무튼 그분하고 이제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의 얘기는 자기들도 대외적으로는 뭐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인용이 될 걸로 좀 보는 그게 좀 더 맞다는 거고요. 네. 다만 그전에는 8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이 탄핵 결정문을 보니까 좀 6대 2나 뭐 이렇게 혹시 한 명이라도 해서 7대 1이나 해서 좀 뭐 자기들 면이라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네. 혹시 그러다가 아예 또 5대 3까지 가서 혹시 기각이나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고 물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들하고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그 시작할 때는 이거 뭐 기각이나 각하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면은 근데 요새 한동훈 뭐 오세훈 뭐 홍준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주자로 나서야 우리가 좀 더 유리할까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그 전에 100% 8대 0으로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인용은 될 것이다. 네. 그게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기각됐을 경우에 어떤 장면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밀란 생각해 벌어질 보면 것이다. 네, 말씀하셨죠. 이건 그냥 우리가 말이 쉬워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지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그래서 온당하게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네. 두 분 다 인용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 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졌을 때는 뭐 인용은 인용인데 8대 0인데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제 결정문을 좀 다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번에 이제 특히 한덕수 대행 관련된 결정문을 보면서 많이 갈려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너무 엇갈려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춰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평의가 있고 평결이 있고요. 지금 평의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네. 평의를 하면 다 선수들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재판관들이 저 사람은 뭐 좀 위험하다. 아니 뭐 이런 쟁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입장이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최종적으로 평결을 해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평결까지는 안 갔다고 그래요. 오늘도 평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잘 이제 모아지지를 않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지금 뭐 아주 각계에서 헌법재판소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런 목소리가 드디어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그 이제 의식을 할 겁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거를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4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나올 거고요. 그것도 사실 너무 늦어요. 다음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이게 뭐 굉장히 끔찍한 얘기도 나오는데 4월 18일 이후까지 선고가 안 돼서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해서 더 늦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늦어질 것이다. 심지어 한덕수 총리의 대행 체제가 2년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이론적으로야 뭐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법원에서 대선 하루 전날 이재명 대표 자격 없다 이렇게 날릴 수도 있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이 헌법재판소 4월 18일 이후까지도 결정을 안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애국심, 최소한의 애국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너무 분위기 착하게 나가지고 저는 다음 주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 판단을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인 부담감들이 가장 많이 해결됐잖아요. 네. 어쨌든 한덕수 총리 대행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관리 체제의 최종 책임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항소심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게 있는데 완전 임박해가지고 할 경우에
직전에 하든 직후에 하든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을 헌재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는 한번 건너뛰겠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하는데 저는 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게 국민의힘이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이미 그 탄핵에 대한 게 중심이 아니고 대선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넘어가 있는 게 네. 헌재 결정 자체를 이재명 대표 항소심 기간과 연결지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걸 다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2심 선고 이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자,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태세를 갈지가 딱 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오판이 사실 그걸 걸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가장 큰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오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났지 않습니까? 네. 자, 국민들이 전부 다 모든 의제는 어디로 가냐면 그럼 윤석열은 네. 누로 가요. 자, 순서가 바뀌었으면 탄핵이 되거나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되면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은 어떻게 되지로 가는 겁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결돼 버리면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회자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훨씬 좋은 기회를 줘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선이 그 다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게다가 오늘 항소심 문제가 국민의힘은 대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문제예요. 후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후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저기 밖에 거학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안 좋은 게 나오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고 해서 내부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루가 됩니다. 네. 이건 예전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왜냐하면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총질을 해. 그러니까 저는 왜 국민의힘에 제가 0.0001% 정도의 애정이 있었어도 네. 누군가에게 제발 그거 좀 걸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네. 그거는 자기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악의 가장 깊은 무덤에 빠진 겁니다. 국민의힘이. 네. 근데 그쪽에 혹시 그런 말 하세요? 자기 실현적 예언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의 꽤 높은 어떤 정치인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우린 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다.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걸로 봐도 그런 걸 이제 진짜로 깊숙이 걱정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봐도 네.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